박정아 백커 테일러 안고 떨어집니다. 20대 17. 토스의 높이가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장위가 맞습니다. 박정아. 자, 수비가 됐어요. 한 점 차로 좁힐까요? 전세현 스파이크. 일목을 지킨 한다해. 그리고 박정아. 이번엔 전세현이 받습니다. 다시 전세현 쪽으로 스파이크 블록퍼. 네. 한 점 차. 안전하게 갑니다. 자, 리시브 짧았어요. 박정아의 오픈. 받아냅니다. 동점 찬스. 백터스 니콜로바 스파이크. 살렸습니다. 달려드는 테일러. 자, 이 한 점이 벤치에서 약간 덜컹할 만한 점수인 게 이 시점대 이후에 선수들이 아무래도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거든요. 예. 자, 리시브 빠르게 오는데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24대 21. 한다해. 백터스 창위 센터. AR 페퍼스가 가져갑니다. 김세인 받고 이윤정 백터스로 니콜로 바이언타. 한다해. 박사랑 다시 양비. 자, 임명옥의 디그 멀리 가요. 김세인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실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점 차거든요. 이윤정. 오늘 맞지 않아요. 페퍼저축은행 동점 찬스가 찾아옵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이동! 살렸습니다. 박사랑 다시 한번 이동! 나이스 플레이예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동점을 만드는 페퍼스. 점프 토스. 니콜로바. 라이딩 디그. 역전 찬스가 찾아옵니다. 박정아. 임영옥이 받고. 가운데 배유나.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한다이가 붙였고 박사랑 이동. 가로막혔어요. 가로막힙니다. 네. 언더로 박정아 자, 넘어왔어요. 다시 갑니다. 오픈. 다시 한번 살렸고요. 가운데서 때려요. 아웃입니다. 나가네요. 공격 범실. 어렵게 살렸고 연타가 다시 아웃이에요. 자, 야, 배우나의 연속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배우나 선수에게 줬을 때 처리해주는 상황이 대다수였잖아요. 예. 대신 범실 2개는 큽니다. 자, 이제 역전에 성공합니다. 백터스 오른쪽 왼쪽 차위의 블로킹. 흐름을 탑니다. 사실 후반부에 20점대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예. 오늘 현재까지는 그 모습을 이겨내는 중입니다. 한다해. 박사랑 연타 수비로 받고 강소인데요. 강타 성공입니다. 네. 동점을 만듭니다. 이한비 장위 성공입니다. 네. 빠르네요. 임명옥 이윤정 강소희. 자, 수비가 됐어요. 끝낼까요? 박정아 끝납니다. 2세트도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갑니다. 올려놓고 달려들어요. 커버가 됩니다. 다시 김세희 강타 뒤쪽에서 한다 헤디그. 이예림 스파이크. 배우나 블로킹. 선수들이 겹칩니다. 장위 막혀요. 네. 자, 커버가 좀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받고 장위 나갑니다. 페퍼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타랑 백퍼스로 오른쪽 강타. 커버가 됐는데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다시 막아서는 한국도로공사. 짧게. 강소희. 자, 몸을 던져 수비가 좋아요. 됐어요. 한 번 더 따라갈까요? 강타. 유효 블로킹을 만들었습니다. 낮아요. 수비는 이예림 됐습니다. 선수 좋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임명옥이 받아주고 김다은 어디로? 왼쪽 강소희 퀵오프. 코스 좋습니다.
백커스 다시 한번 백어택. 자, 살렸습니다. 강소휘 수비로 받고 패스 페인트를 먹어섭니다. 한국도로공사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강소휘 선수입니다. 김석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먼 거리 달려드는 니콜로바. 성공입니다. 발키게요. 아, 니콜로바 선수 안 지쳤습니다. 네. 네트만 또. 아, 자, 살렸고 때리나요? 막혀요. 정휘 안쪽에 떨어집니다. 동점 서브웨이. 오늘 박은수 선수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궤적도 좋았고요. 그 공이 힘도 실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명호 김당 호흡이 안 맞아요. 빨라요. 이한비 강하게 칩니다. 선수들이 모이는데요. 수비가 됩니다. 뒤쪽에서 때립니다. 블록아웃. 살짝 벗어나면서 16대 14. 다이렉트 손을 집어넣어 살렸어요. 푸시 때립니다. 넘길까요? 자, 넘어왔어요. 어디로? 나이스 플레이요. 네. 잘 받았어요. 낮은데요.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스파이크 다시 커버가 됩니다. 박은서 다시 커버가 됩니다. 좋아요. 아우가! 야, 이 어택 커버를 이렇게 잘했는데. 강소희 스파이크 커버를 하는 김다은 다시 줍니다. 강소희 따라왔습니다. 강소희의 리시브 호위에서 니콜로바 공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두 팀이 정말 칭찬받아야 될 부분은 네. 수비 집중력은 4세트까지 두 팀 모두 꾸준합니다. 약간 짧았습니다. 박정아 오픈 브레이크 김다은 정세현 블록아웃. 결국 이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가는 한국도로공사. 마지막 운명의 5세트가 시작됩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까맣게 넣어줬고요. 일단 네. 맞춰 넣는다보다는 승부수를 띄우는 서브를 넣어줬습니다.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백터스로 스파이크 아웃이에요. 맞지 아웃입니다. 않았어요. 강소희 하이볼 성공입니다. 힘을 빼면서 코스를 기가 막히게 가져갔습니다. 이한비 받고 이원정 올려놓고 이한비 커버를 해주는 한다혜 가운데 하혜진. 자, 강소희 받고 따라갑니다. 일단 살렸어요.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길고픈 이한비 다이빙 태그. 수비 좋아요. 자, 살렸어요. 전세현 강타 자, 커버가 됩니다. 이한비 연타 푸시 성공입니다. 이한비 문정 자세를 낮춰서 니콜로바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고 이원정의 셋업 박은서 커버가 됐습니다. 박정아 따라하는데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입니다. 리시브 짧아요. 언더로 올라갑니다. 박정아 하이볼 임영옥이 받고 강소희 달려갑니다. 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다시 동점. 네트를 스치며 넘어갑니다. 박정아 막혔고요. 다시 줘요. 파이크. 자, 판정은요.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네, 요청합니다. 그렇죠. 네,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다른 각도? 네. 이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네, 앞쪽 각도에서는 또 안 맞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선수들 이 표정 연기가 김다은 강소희 수비. 자, 수비가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살렸어요. 강소희 성공입니다.
뚫어냅니다. 14 대 13. 네. 한 점 차. 이한비, 이완정, 장위 경기 종료.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홈에서 길고 긴 7연패 사슬을 끊어냅니다. 시즌 첫 5세트까지 가득 채운 풀세트 접전 끝에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를 끊습니다. 이한비 선수를 필두로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냈습니다. 이에 맞선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른 활약이 있었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 어울리는 두 분과 함께 스페셜 V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 박서루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에 뭐 여자부 경기가 길어져서였을까요? 두 분 이제 팔소매를 거두시고 네, 열정적으로 경기를 보셨나 봐요. 네. 박준희 기자님은 약간 네. 좀 화가 나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광주 경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정말 긴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 이후에 8경기 만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긴 연패로 인해서 사실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홈팬들 앞에서 정말 힘을 내준 선수들이 있었죠. 네, 늘 승리가 참 눈앞에 있었는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승리를 헌납했던 페퍼저축은행인데 네. 오늘은 승부처에서 힘을 내준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한비 선수와 장휘 선수입니다. 이 사실 연패 기간에서 주춤했던 이한비 선수였는데 오늘은 이한비 선수가 1세트부터 좀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팀의 범실이 나오고 또 수비가 흔들려서 추격을 허용할 땐 이 달아나는 점수를 좀 해결해준 선수가 이한비 선수였는데요. 특히 위기였던 5세트엔 서브 에이스로 시작하고 또 강력한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면서 리시브를 흔들면서 공격 범실을 유도하면서 시작을 산뜻하게 출발하게 했고요. 오늘 시즌 최다 17득점, 공격 점유율 22%, 공격 성공률이 33%고요. 범실이 단 1개만 기록됐습니다. 이쯤 되면 연봉 대비 저비용 고효율 선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고 박정호 선수, 테일러 선수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활약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휘 선수 이 선수가 정말 빛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팬들에게는 정말 빛 자체인 것 같아요. 장휘 선수가 2세트 정말 찢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블로킹 좋았고 이동 공격 좋았고 이 선수가 보니까 4세트에도 도로공사의 블로킹에 좀 밀릴 법한 분위기에서 달아나는 득점해줬거든요. 기록 보니까 2세트에는 7득점, 공격 성공률이 63%예요. 그리고 블로킹으로 반격해주면서 승리도 견인했고 5세트에는 마지막 이동 공격으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니까 연패 탈출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득점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블로킹 득점 5개 포함해서 16득점, 공격 성공률이 41%입니다. 네, 정말 승부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연패 탈출에 대한 의지가 그 마지막 5세트까지도 빛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덕분에 길었던 연패를 또 끊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또 가장 빛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죠. 팀 내 또 가장 많은 득점으로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낸 이한비 선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리의 감정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경기가 사실 초반에 1, 2세트 봤을 때는 쉽게 좀 풀려가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흘러갔을까요? 항상 경기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잠깐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조금 흔들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잘 버텨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다 멤버 체인지 선수들도 들어와가지고 잘 따라가줘서 분위기도 많이 바꿔주고 해가지고 더 힘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연패 하면서 좀 힘든 기간이었잖아요. 분명히 그걸 이겨내려고 무슨 많은 팀 안에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매 경기 사실 힘든 경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선수들끼리도 어쨌든 팬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말도 많이 하고 좀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완하려고 했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매 경기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좀 더 하나하나 또 이겨내자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은 시작이 워낙 좋았고 기대감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 7연패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또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겨내가지고 잘 남은 경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그거 다 이겨내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게 저희 팀의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5세트에 이제 이한비 선수를 클로즈업 해줬는데 뭐라고 이제 주문을 외우듯이 뭐라고 하는 모습이 비쳤는데 무슨 제발 얘기한 하나만 거야? 잡고 하나만 때려주고 하나만 올라가자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5세트에 저는 첫 번째 서브를 넣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딱 그 공에서 이제 손에서 공이 떠나는 그 순간의 느낌이 좀 왔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제 서브 같은 경우에 제일 긴장이 많이 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이겨내보자라고 많이 생각하고 때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직 시즌 초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수들이 다시 또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장소영 감독님 끝나고 보니까 좀 약간 더 눈시울을 좀 장소영 감독께서 좀 이렇게 눈물을 좀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또 있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또 힘든 이야기를 또 많이 또 안 하시죠? 네, 티는 많이 안 내시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서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다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연습 때 더 잘 맞춰가지고 남은 시즌 경기 하나하나씩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좀 더 많이 저희 팀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선수 본인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감각을 찾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의 감각이 또 유지될 수 있게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인터뷰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아니 초심을 찾아주시길 바라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또 수은 선수도 하고 했는데 뭐 가족이든 팬들이든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 제일 소중한 가족도 있지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고 또 이제 남은 경기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모습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좀 더 저희 팀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한비 선수와 장희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길었던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던 페퍼저축은행인데요. 다만 이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내용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짙게 남는 선수들의 모습도 오늘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초반에 박철호 위원이 제가 화 많이 낸다고 했는데 제가 화가 많이 난 이유가 두 선수가 좀 부진해서인데 사실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팀에서 좀 득점을 해줘야 되는 두 선수가 그러지 못해서이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테일러와 에이스 이자 주장인 박정아 선수가 부진이 깊고 이 얘기는 쭉 해오고 있는데 이 숙제를 아직도 풀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우선 테일러 선수는 세터 이원정 선수와 호흡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범실이 나오고 있는 게 아쉽거든요. 사실 팀이 분위기를 타는 순간에 서브 범실이 나오거나 후위 공격 라인 침범으로 쉽게 실점하고 이런 기본적인 범실이라는 건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이게 기본 기량 미달 아닌가, 이게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실력이 아닌 기본 기량 미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정아 선수 역시 시즌 초에 비해서는 점점 낮아지는 공격 성공률이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자막으로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공격 성공률이 높은데 점점 24%, 14%, 31%, 오늘은 20%거든요.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득점 보니까 9점, 4점, 13점, 8점, 12점. 이게 뭐 출전 세트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박정아 선수에게 기대하는 득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클러치 박으로 불렸던 그 별명에도 걸맞지 않게 지금 클러치 순간에도 박정아 선수가 해결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너무 아쉽고, 그리고 지금 장소영 감독이 데뷔
시즌이잖아요. 초보 감독에게는 점점 이런 베테랑 선수가 해줘야 되고 주장 선수가 좀 더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또 초반에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좀 부진이 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뭐 박주미 기자의 이야기대로 뭐 연봉이라든지 책임감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또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팀 스포츠인 만큼 모두가 힘을 냈죠. 페퍼저축은행이 길었던 연패를 또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7연패를 끊어낸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승점 2점 올리면서 승점 6점 그대로 6이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졌지만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5위를 지키죠. 승점 8점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순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짤방 확인하시죠. 경기를 앞두고 하현용 코치의 은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 현역 유니폼이 오늘 상대하는 팀 삼성화재 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죠. 하현용 선수도 프로 원년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기록을 남겼고 네. 또 역대 브로킹 3위의 기록 1018개를 잡을 정도로 정말 레전드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스파이크가 나왔네요. 네. 여전한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점프가 좀 됩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현용 선수 은퇴식이었는데요. 또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현용 선수, 저도 선수 시절을 돌아보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잔잔하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참 멋진 모습을 늘 보여주고 인성적인 모습에서도 참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한 선수였는데 또 박철우 해설위원은 또 함께한 선수 생활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본다면 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같은 팀에서 활약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국가대표를 같이 있으면서 이 형을 많이 보고 좀 따랐던 것도 있었고 워낙 또 성실한 선배다 보니까 후배들이 좀 많이 보고 배우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현용 선수 은퇴식에서도 또 후배 선수들이 막 밝은 표정으로 또 함께 그 자리를 빛낸 순간이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코치로서 지도자로서의 생활 역시도 응원하겠다는 말을 함께 전하고 싶은데요. 요즘 또 은퇴식을 또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다음 주에 또 엄청난 은퇴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죠? 저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네. 마지막 이 짤방에서 네. 그 하현용 코치님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시키진 않겠죠. 혹시 그 엄청난 은퇴식의 네. 주인공이 박철우인가요? 저는 일단 준비 안 하고 그냥 정장 옷 깔끔하게 입고 가겠습니다. 저도 그날 또 해설이 있어가지고. 네. 미리 철벽을 치대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구단 관계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이벤트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박철우 해설위원은 그럼 백어택 한번 라이트에서 요즘에 살이 쪄서 정장 입고 이제 스파이크 하면 바지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걸로. 예. 그래도 은퇴식도 앞두고 있잖아요. 한번 좀 소개를 그래도 해주세요. 예, 다음 주 화요일 26일이죠. 네. 26일에 한국전력과 이제 삼성화재 경기 때 저 은퇴식을 한국전력에서 열어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갈 거고요. 또 그날 은퇴식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해설까지 할 거니까 네. 경기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체육관에서 열리게 될 박철우 선수 은퇴식입니다. 더불어 또 저희 KBSN 스포츠의 생중계 역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박주미 기자가 준비한 줌인 시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연패를 끊어낸 또 페퍼저축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페퍼저축은행이 연패를 끊어냈지만 연패 끊기 전에 지난주에 좀 화두에 올랐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페퍼저축은행이 올 시즌 개막 전에는 분위기가 좀 좋았고 네.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창단 후에 3시즌 연속 최하위였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거는 장소연 감독을 영입하고 또 아시아 쿼터 1순위 지명권 얻어서 장위를 뽑았고 외국인 선수도 1순위 지명권을 얻어오고 그리고 시즌 개막전에서 첫 출발 3대0 첫 승도 거두고 출발이 좋았죠. 그런데 그리고 경기 내용도
좋았어요. 네. 뭐 패배가 좀 길어져도 팬들이 박수를 보냈죠. 그런데 지난주에 좀 논란이 있어서 왜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먼저 구단 공식 소셜 미디어에 계정에 이제 팬들이 남긴 댓글이 있어서 준비를 네. 해봤거든요. 멘트들을 좀 살펴볼 텐데 멘트들 좀 보여주실까요? 먼저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보이실 텐데 버저 안 눌러요 라는 댓글도 있고 해설에서 내내 수비 위치를 말하는데 전력 분석 쪽에서 캐치 안 하십니까? 또 직관에서 보면 턱 괴고 경기 구경만 하는데 코치들 하는 일이 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댓글에는 선수 교체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 배구팀에게 한 세트만 따달라고 빌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팬들이 참 분노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좀 이런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이런 글을 왜 적었는지 제가 이제 당시 상황을 경기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더라고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이 경기는 RBK 기업은행과의 2라운드 경기 2세트 4대3으로 기업은행이 한 점 차 리드하고 있을 때 황민경이 기교한 공을 천신통과 김채원이 동시에 연결 시도하면서 이게 포히트 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장성현 감독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판독을 위해서 코치들에게 버저를 누르라고 팔을 쭉 뻗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게 한 발 늦어서 비디오 판독 요청 타이밍을 놓쳐서 이게 판독 요청을 못한 거예요. 네. 이제 판독 요청을 놓치면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아까처럼 댓글에서 코치들이 왜 감독 지시를 왜 듣지 않았느냐. 네.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었느냐, 왜 턱 깨고 있었느냐, 관전만 하시느냐 이런 얘기 댓글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 이 장면 하나 어쩌면 되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고 눈여겨봐야 하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박철호 해설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장면 하나가 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 장면을 SNS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팀이 연패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좀 더 예민했던 부분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팬들이 좀 응원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발화점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팬들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점을 더 따기 원하고 승리를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코치진들의 어떤 발 늦은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논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비단 한 장면에 대한 뭐 분노보다도 정말 연패가 길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뭐 내용 면에서 좀 팬들의 그런 분노가 마침내 이제 터진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뭐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주변에 또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놓치는 상황이 이 팀에게만 있었느냐, 과연 이제 팬들이 본 것처럼 감독의 지시를 코치가 의도적으로 놓친 건 맞는지 그래서 타 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팀 관계자들이 사실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또 이번 시즌에 처음 도입된 중간 랠리 비디오 판독 요청이라는 게 처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언제 이제 요청을 해야 될지도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감독이 이걸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황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애매하기도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결정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답니다. 단지 이제 이 상황은 페퍼저축은행과 같은 상황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라고 코치에게 지시를 했는데 코치가 그걸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 요청을 놓친 거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비디오 판독 요청 자체를 놓치는 경우는 다른 팀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난히 페퍼저축은행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감독의 지시를 코치가 놓친 거는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지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뭐 중간 랠리 판독은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이기는 한데 이전에 그냥 비디오 판독 자체만 두고 봤을 때도 비디오 판독 신청에도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뭐 이전에도 누차 좀 몇 번 강조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박철호 해설위원은 또 현역 시절에 좀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 미들 랠리가 이제 도입된 거는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없었지만 저도 이제 한국전력으로 이적을 하면서 7연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 뭐 팀도 예민하고 팬들도 모두가 다 예민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니 팬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이뜸 코치랑도 선수 시절 때 같이 해봤고 네네. 이용희 코치님과도 선수 시절 해봤는데 시즌 들어올 때 팀이 분위기를 이야기 들었을 땐 상당히 팀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서로가 의지하고 좀 끈끈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은 좀 더 이 페퍼 저축은행을 좀 더 기다려주고 네.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한 장면에 또 너무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뭐 이런 비디오 판독 요청, 이런 코치들과의 호흡이 특히나 중요하게 된 게 또 올 시즌부터 도입된 그런 중간 랠리 비디오 판독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뭐 사인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또 그런 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비디오 판독이 중간 랠리 요청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그냥 중간 랠리가 아니고 그냥 요청을 하더라도 워낙 관중 소리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면 네. 그리고 경기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면 이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팀마다 어떤 프로토콜이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건 워낙 중요하고 워낙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팀에 물어봤어요. 어떤 팀에 남자팀 A팀은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감독의 제스처가 제일 먼저라고요. 네. 왜냐하면 감독은 사진에서처럼 코트에 경기가 일어나는 코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사진은 김호철 감독이신데 그래서 경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감독이 먼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먼저 제스처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감독이 잘 못 봤다. 그리고 코치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코치들이 먼저 버저를 누른다고 합니다. 감독이 요청하지 않아도 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코치들에게 미리 얘기를 한답니다. 권장한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먼저 부저를 누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코치들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담당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코치는 라인 담당, B 코치는 블로커 터치 보는 블로커 담당, 뭐 C 코치는 이렇게 네트 담당.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디오 판독을 볼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첫 데뷔 시즌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이 자세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가는 팀이거든요. 남자부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잘 나가는 팀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도 이 정해진 약속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따지고 보면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런 거예요. 팬들은 정말 그동안의 연패를 지나오면서 페퍼저축은행이 우리가 시즌 초반에 봤던 그 정말 젖잘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만 봐도 코치님들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즌 초반이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다른 팀에서도 이런 비디오 판독 요청을 미스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번 첫 실수는 좀 기다려주고 한번 넘어가주는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3라운드 지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부터는 팬들도 정확히 지적해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즌 초반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더 집중해서 더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최근의 반응 아니면 뭐 비디오 판독에 대한 뭐 내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박철우 해설위원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주미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 하나에서 이제 감독 눈치를 보지 말고 손실껏 눌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율권을 주고 네. 그런 부분 좋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실패할 시 이제 마이너스 1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걸 소신껏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 심판 강습회에 갔을 때 이 심판 분들께서 그 판독을 누를 때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좀 준다고 합니다. 이 타이밍이 좀 지나가더라도 누르면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치진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누른다고 해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버저를 누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한마디 저는 이제 선수를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팀이 가장 이기고 싶어 할 거고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 그 승리에 간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있으니까 경기장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네. 경기를 보러 오신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지만 항상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또 연패가 길어질수록 조금 더 소극적이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 거기에 또 막내 구단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또 시즌 초반인 만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고 보면서 이 또 막내 구단의 성장 그리고 뭐 제도의 또 성장까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주민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주제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열린 남자부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 산발 앞서가려는 삼성화재와 중위권 싸움에 다시 발을 붙이려는 KB손해보험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상아의 서브 끌어들입니다. 백어택 라인 침범 내려꽂는 서브 KB의 반격 낮고 빠르게 시석고 왼쪽도 뚫립니다. 여전히 진지한 표정의 김상호 감독 내려꽂는 서브 이석공 차영석이 있습니다. 황태기 달리면서 쏩니다. 구석에 꽂힙니다. 계속 짧은 서브로 구사했기 때문에 이 스피드를 예상 못했어요. 김정우 서브 셋업 기에나 강타 블로킹 높이가 이렇게 좋아졌어. 강한 서브 머리 위로 스파이크 직선 터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삼성화재 만들어 갑니다. 시간차 파즐리를 이번 2세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서비스. 특히 기습 서브가 들어왔을 때 당황하는 게 눈에 띈다고 포스의 역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파즐리 쳐냅니다. 좌우 쌍포가 터지는 2세트의 삼성화재. 비에나 만들어가는 삼성화재 호위 공격 길게 나갑니다. 역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한 서브 흔들렸고 세워서 때립니다. 백어택 연속 득점. 좋아요. 삼성화재 황태기 중앙 파이프 이 토스가 또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날카롭습니다.
왼쪽 코너로 긴 서브 2세트를 끝내는 비에라. 짧게 수비 성공. 왼쪽 페인트 언더핸드 토스로 받쳐놓고 때립니다.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차영석 받고 때립니다. 날카로운 스파이크. 이시몬의 서브 띄워줍니다. 오른쪽 김호진 반대가 묵직한 공격. 일단 집어넣고 올라갑니다. 터치아웃. 비에나 왼쪽 쭉 밀어 때립니다. 직선 공략. 양수현의 서브 셋업 시석공 나갔습니다. 박영복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서브가 막힙니다. 처음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황태기의 서브가 막히면서 3세트가 종료됩니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안 되죠. 맞춰서 갔고요. 손 맞고 안쪽입니다. 흔들. 바로 공격 전환. 이시몬. 선심이 제스처를 바꿨는데 황태기 들어올렸고 하들리 3인 블로킹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나경복 서브 넘어가서 떨어집니다. 해군의 득점. 야, 서브는 네트를 타고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다시 백해 맞고 건너갑니다. 성공! 그리고 차단! 맞춰서 간 서브 반대가 한 점 차. 지나갔어요. 김준우의 서브 범실로 오늘 경기 종료됩니다. KB손해보험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오늘 슬쩍 3대1 승리로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연승을 만듭니다. 서브에서 8대0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블로킹 우위 역시 주요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결정적 한 방이 아쉬웠네요.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연승과 함께 중위권 싸움에 뛰어듭니다. 전날 스팸들이 승패 예측에서 KB손해보험의 우세를 점쳤죠. 그 근거로 이 완전체 전력의 힘을 꼽았었는데요. 그 힘을 여실없이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의 이제 완전체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어느 팀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선수들의 이 활약이 있었지만은 이 96년생 동갑 이 황황 듀오가 있었거든요. 네. 황태기, 황경민을 이제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잘 된 게 이 사이드아웃 배구가 잘 됐다는 점인데요. 강 서브로 우선 삼성화재 리시브를 흔들었고, 하지만 이 서브 범실이 19개, 팀 범실이 29개, 범실이 좀 많았지만 이 황태기 선수가 사이드아웃을 잘 돌아가게끔 날개 중앙 이 적재적소에 알맞은 이 볼 배분을 잘 해주면서 사이드아웃이 잘 됐고 이 강한 서브로 공략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배구죠. 그리고 또 이 한 명 미친 선수가 있었는데 황경민 선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 선발 출전했는데 리시브를 잘 버틴 가운데 이제 블로킹 4개 포함 시즌 최다 16득점, 공격 성공률 57%, 리시브 36%, 범실은 또 하나도 없었고요.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 지난주 스페셜 V에 출연을 했을 때 이제 스테이플즈 박상환 선수가 완전체 퍼즐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 퍼즐은 황경민 선수였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의 운영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3위랑 승점 차 1점 차입니다. 예, 중위권 싸움이 좀 치열해지면서 시즌이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도 박철호 해설위원 저랑 같이 스페셜 V 했는데 그때 뭐 마지막 퍼즐이 황태기라고 했다가 박상하라고 했다가 스테이플즈라고 했다가 황경민까지 등장하네요.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퍼즐이 네. 500피스, 1000피스 피스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KB손해보험은 이제 퍼즐을 완벽하게 아.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네. 이제는 마지막 퍼즐. 최종 퍼즐이. 네, 최종 퍼즐입니다. 황경민 선수의 활약 뭐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중위권 경쟁에도 한 차례 또 뛰어들 기세를 보여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박철우 해설위원이 생각했을 때 KB손해보험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 저는 이 제 생각을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없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측도 제가 다 말하긴 하는데 네. 그냥 전력 구성상으로 봤을 땐 중상위권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3위권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전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 자체가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 6위인데 이제 3위랑 승점이 한 점 차인데 이제 중상위권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네, 되게 바쁘네요, 애매하네요. 하지만 그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충분하죠. 의미시죠. 지금 6위권에 처져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네. 워낙 좋은 멤버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라운드, 4라운드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라운드 초반 연패는 지나간 일이라는 듯이 다시 또 본인들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시즌 첫 연승을 만들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남자부 현재 순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연승의 KB손해보험이죠. 승점 10점이 됐습니다. 3위와 승점 1점 차로 중위권 대열에 합류하고요. 반면 승점 11점, 5위에 그대로 위치한 삼성화재는 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4연승을 바라보는 선두 현대캐피탈과 연패를 끊어내려는 4위 우리카드가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시죠. 결과는 만장일치였네요. 여기에 있는 박철우 해설위원, 박주미 기자를 포함한 스팸 전원이 선두 현대캐피탈의 4연승을 전망했습니다. 박철우 해설위원에게 유독 가혹하게 제가 자꾸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해라 이런 주문을 자꾸 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요즘 표현으로 뺄바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팬들도 네. 이제 예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제가 한쪽을 좀 치우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객관적인 이제 전력을 보고 네. 기록을 정말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카드가 멤버가 그대로 완벽한 멤버라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좋은 이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만은 이 남자부의 외국인 선수들이 좀 부상과 교체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쪽으로 좀 표가 많이 쏠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아이 선수가 발목 근육 파열로 장기 이탈이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카드는 이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패하면서 시즌 첫 연패를 기록했고요. 이 우리 카드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팀을 끌고 나가던 아이 선수가 이 부상당하면서 승부의 추가 현대캐피탈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대캐피탈은 팀 전력이 온전히 유지 중이고 조금 부진했던 심펑이 직전 경기 서브 에이스 4개, 블로킹 2개 포함 17득점을 살아나면서 현대캐피탈은 심펑이라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 저희가 전망이 나왔는데요. 예상이 적중할지 아니면 우리카드가 반격에 성공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란히 4연패에 빠지면서 분위기 반등이 절실한 두 팀입니다. GS칼텍스와 정관장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여자부는 상대적으로 좀 갈렸습니다. 정관장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GS칼텍스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정관장이 먼저 연패를 끊을 거라고 전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서브와 블로킹을 제외하고는 공수지표 대부분에서 정관장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이 이제 사실 GS칼텍스가 서브와 블로킹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또 블로킹에서 좀 앞서는데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정관장을 상대로는 블로킹 성공률이 6.9%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정관장의 공격이 잘 먹힌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바로 세터의 운명이 상대 블로커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터 염혜선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이진 감독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염혜선 선수 괜찮냐? 그리고 공격의 핵심인 메가 선수 괜찮냐? 왜냐하면 최근 두 선수가 이제 통증 때문에, 부상 때문에 좀 쉬었잖아요. 한 경기씩. 그런데 두 선수 괜찮다고 했고요. 이제 경기에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혜선 선수 괜찮고 메가 선수 괜찮기 때문에 승리에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실바 선수도 괜찮잖아요. 네. GS 칼텍스. 그리고 와일드 선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 잘 막으려면 박은진 선수의 분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란히 연패에 빠져 있는 두 팀인데요. 4연패를 끊어내면서 반등에 성공할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저희 KBS N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GS 칼텍스와 정관장의 여자부 경기를 KBS N스포츠가 장충체육관에서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미희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